어제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고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임형도 경희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에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로 올랐습니다.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 창신 메모리 도대체 뭡니까? 창신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제4위의 메모리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1년 사이에 3%대에서 7, 8%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돼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체적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창신 메모리가 허페이라고 하는 중국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성장한 건데 그 국유 자본이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국영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창신 메모리 상장 같은 경우는 예고된 이벤트였는데 여기서 시장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게 이 중국 국영 기업이 심자외선 노광 장비, 이 DUV라고 하는 이거를 생산에 돌입했다고 말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큰 충격에 빠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DUV는 뭔지 좀 궁금하고 이 DUV가 생산을 시작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상하이에 있는 어떤 국영 장비 업체라는 건데 스타트업인지 연구기관의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국영 기업인 것 같고요. 올해 이제 5대 정도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네. 뭐 시범 생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노광 장비를 이제 생산한다는 건데 이게 DUV라고 하는 것이 심자외선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 웨이퍼에 네. 반도체 그 회로를 빛을 통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나노 굉장히 굉장히 뭐 미세한 그 장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DUV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EUV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나노 이상의 범용 공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값은 저렴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전력 반도체나 자동차 반도체나 저가 범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한국이 사용하는 EUV 장비를 통해서 만드는 HBM은 만들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애플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중국 창신의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이렇게 미국 정부에 요청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반도체주가 좀 떨어질 때 애플주는 좀 선방을 한 게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미국 정부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중국 업체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6월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9월에 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 패권과 관련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창신 메모리나 뭐 애플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겠다는 게 진짜 쓰겠다는 건지는 시장에서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맥하고 아이패드의 가격이 최근에 2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려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애플이 대표적으로 AI에 지금 대응을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너무 반도체 칩이 비싸서 그렇다라고 해서 칩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책임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런 미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온 거죠. 3, 4년 전에 메모리 업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애플이 가격 후리치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때 이게 저가로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때 투자의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왜 메모리 업체한테 책임을 넘기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애플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뭐 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 애플도 그걸 진짜 사서 중국 내에 판매를 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인들의 제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메모리 업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네.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자 아무리 중국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과 이 기술 격차가 3년에서 4년 이상 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계속 짚어주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 그러면 창신 메모리가 국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악몽처럼 트라우마가 있는 게 중국이 어떤 산업에 진출을 해서 대단히 저가 물량 공세를 하면 그 산업이 초토화되는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피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잘 아시지만 LCD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저가 물량 고생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데 사실은 기술 격차로 봤을 때는 HBM은 최소 3년 이상 한국이 앞서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차는 최소한 3년 차, 5년 차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국영 기업으로서 정부의 대단히 지원을 얻고 또 지금 보면 기술 먹튀라 그러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간부가 중국의 기술을 탈취시켰다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술 영입을 그렇게 탈취를 한 업체가 바로 이 창신 메모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그게 저희에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죠. 죽기 하며 살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향후에 3, 4년 뒤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자,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런 어떤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